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어디까지 노력해 보셨나요?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꼭 영입하고 싶은 인재가 있어서 무려 6번이나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그의 진심과 열정이 통했는지 결국 그 인재는 회사에 합류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되었다고 해요. 또 어떤 대학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에 꼭 필요한 학생을 영입하기 위해 3번이나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지금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죠. 인재를 알아보고 정성을 다해 영입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리더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유비가 뛰어난 전략가 제갈량을 영입하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초가집을 찾아간 이야기는 인재 등용의 표본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왜 그토록 제갈량을 원했을까요? 또 제갈량은 왜 2번의 방문에도 응하지 않다가 3번째 방문에서야 유비를 따르기로 결심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중국 후한 말기,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된 혼란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한 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각지에서는 군벌들이 세력을 키워 독자적인 영토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유비라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황실의 먼 친척으로 어릴 적부터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항상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키가 크고 팔이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길었으며 귀가 커서 어깨에 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대장부는 세상에 태어나 공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그는 집신을 팔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유비가 28살이 되던 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조정에서는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유비는 이때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관우와 장비를 만나 도원결의를 맺게 됩니다. 세 사람은 비록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같은 날 죽기를 맹세한다며 형제의 의를 다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후한은 점점 더 쇠퇴해갔고 조조와 손권 같은 강력한 군벌들이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유비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형주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의 세력은 조조나 손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비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한실의 명맥을 이어가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해. 유비는 자신을 도울 인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서주태수 사이로부터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형주 남쪽 육릉 땅에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8살의 젊은 나이지만 천문지리에 밝고 병법에도 뛰어나며 은거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얻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동생 같은 관우와 장비를 불러 의논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육릉에 제갈량이라는 인재가 있다고 하오. 그를 만나 우리의 뜻을 함께하게 하고 싶소. 관우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인물입니까?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요. 내일 당장 그를 찾아가 보겠소. 다음 날 아침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제갈량이 살고 있다는 육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소박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주변은 대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렸습니다. 유비는 초가집 앞에 서서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제갈선생, 유비가 찾아뵙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제갈량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외출했나 보군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유비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후 다시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문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장비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투덜거렸습니다. 형님, 이런 무례한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2번이나 찾아왔는데도 만나주지 않다니 너무 교만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동생. 제갈량은 분명 큰 뜻을 품은 인재요. 그가 쉽게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요.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해야 하오. 2번째 방문도 실패로 돌아갔지만 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찾아가 동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갈량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난세에는 영웅이 나온다고 말하며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그를 원한다면 직접 가서 만나보십시오. 유비는 제갈근의 말을 듣고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3번째로 제갈량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중한 마음으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유비는 다시 한번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날씨도 좋았고 유비의 마음도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들이 초가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제갈균이 물었습니다. 유비는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유비라고 합니다. 제갈량 선생을 뵙고자 3번째 찾아왔습니다. 제갈균은 잠시 유비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유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갈량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관우와 장비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혼자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갈량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갈량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유비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이 유비군요. 제갈량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비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저는 유비입니다.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3번째 찾아왔습니다. 제갈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당신이 2번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그토록 만나고 싶으신가요? 유비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천하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실의 후예로서 이 혼란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갈량은 잠시 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유비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제갈량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에 조조, 오의 손권, 그리고 당신입니다. 조조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손권은 장강을 기반으로 견고한 방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전략으로 그들과 맞서시겠습니까? 유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갈량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유비의 대답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겠습니다. 유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한시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비와 제갈량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갈량은 유비를 따라 나와 그의 군사와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유비에게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했는데 이는 조조와 손권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 먼저 서촉을 차지하고 그곳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 천하를 삼분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을 받아들여 서촉으로 향했고 결국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가 되어 내정과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군주와 신하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졌습니다. 후에 유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제갈량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그만큼 유비에게 제갈량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유비가 3번이나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간 삼고초려의 고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재를 알아보고 정성을 다해 영입하는 리더의 자세와 그에 감동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고초려는 3번 초가집을 찾아가다라는 뜻으로 인재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3은 3번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고는 돌아보다, 찾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초는 풀을 의미하며 려는 집, 특히 초가집을 가리킵니다. 이 4글자가 모여 초가집을 3번 찾아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는 중국 삼국시대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초가집을 방문한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수의 삼국지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삼국지연의에서는 이 일화가 더욱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유비의 인재 등용에 대한 정성과 제갈량의 뛰어난 재능이 돋보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고초려는 단순히 3번 방문했다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는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을 의미합니다. 유비는 당시 제갈량이 아직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과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둘째, 삼고초려는 인재를 얻기 위한 겸손과 정성을 상징합니다. 유비는 당시 이미 상당한 세력을 가진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선비의 초가집을 3번이나 직접 찾아가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인재를 얻기 위한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삼고초려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를 보여줍니다. 유비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에서 제갈량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3번째 방문을 통해 마침내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목표를 향한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삼고초려의 일화가 있었던 삼국시대는 중국 역사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조, 손권, 유비 등 여러 군벌들이 세력을 다투며 천하 통일을 꿈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뛰어난 인재의 확보는 생존과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기 위해 보여준 노력과 정성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삼고초려의 일화는
또한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시되는 예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정중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었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제갈량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삼고초려의 의미는 더욱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여러 번 면접을 진행하거나 직접 찾아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삼고초려의 정신, 즉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그들을 얻기 위한 정성과 끈기가 중요합니다. 삼고초려는 또한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삼고초려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재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토록 정성을 다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삼고초려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인재 등용의 지혜, 목표를 향한 끈기와 인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 등 다양한 가치와 교훈을 담고 있는 심오한 사자성어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초가집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어떤 인재, 어떤 관계, 어떤 목표를 위해 정성과 끈기를 다해 노력해 보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삼고초려의 교훈을 실천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